한국항만? 그거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24시간 부두를 돌려서 물량이나 밀어내는 곳 아니었나? 기술이라고 해봤자? 우리 서구에서 개발한 거 어설프게 베낀 수준일 테고. 아시아 기술? 흉내는 그럴싸하게 낼지 몰라도 핵심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는 다 우리거나 유럽 거겠지. 진짜 중요한 안정성이나 보안은 절대 믿을 수 없어. 부산항? 뭐 아시아 물류 허브라고 떠들썩하긴 하더군. 하지만 규모만 컸지 운영 시스템은 아직 멀었을걸? 암스테르담이나 함부르크 같은 진짜 스마트 항만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닐 거야. 그저 인건비 경쟁력으로 버티는 곳이지. 네, 이것들은 불과 몇 년 전 제가 동료 항만 전문가들과 심지어는 업계 컨퍼런스의 비공식적인 술자리에서 공공연히 주고받았던 대화의 일부입니다. 입으로는 글로벌 협력을 외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구 중심적인 오만함과 아시아 기술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반도체나 스마트폰은 인정하지만 항만 운영처럼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아직 우리를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그저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국의 잠재력을 얼마나 우습게 봤던가. 그들의 숨겨진 기술력이, 그들의 치열한 혁신 정신이 우리의 그 오만한 편견의 벽을 산산조각 내고 글로벌 물류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무지이자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예상을, 아니 저의 오만한 편견을 처참히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값싼 노동력과 어설픈 모방으로 치부했던 바로 그 나라에서 인공지능 AI과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의 경이로운 K-스마트 항만 시스템이 탄생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선 항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혁명의 현장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낡고 병든 시스템에 갇혀 서서히 침몰해가던 제 조국의 항만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편견과 기득권의 벽에 맞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항만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낡은 과거에 안주하려던 오만함과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도전 사이의 치열한 대립에 관한 기록이며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희망, 그리고 세계 물류의 심장을 새롭게 뛰게 만들고 있는 놀라운 한국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해밀턴. 여기는 미국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만 운영센터입니다. 첫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한때 세계 물류의 중심지였던 이곳의 자랑스러운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위로 마치 거대한 강철섬처럼 수백 척의 컨테이너선들이 희뿌연 스모그 속에 갇혀 기약 없이 닷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 때로는 일주일 열흘 이상을요. 저 배 한 척이 하루 동안 저렇게 바다 위에 묶여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 즉 채선료가 얼마인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유류비, 인건비, 화물 지연으로 인한 손실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십만 달러, 아니 때로는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비용은 결국 운송료 인상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최종적으로는 마트의 물건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물류는 현대 경제의 혈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캘리포니아, 아니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혈관 중 하나인 롱비치 항만은 만성적인 동맥경화에 걸려 터지기 직전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곳 롱비치 항만 운영센터에서 일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모든 청춘과 열정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컨테이너선의 크기는 에펠탑을 눕혀놓은 것보다 더 길어질 정도로 거대해졌지만 우리의 항만 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수십 년 전의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기 부두 위를 보십시오. 거대한 겐트리 크레인이 육중한 몸체를 움직여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숙련된 작업자가 아슬아슬하게 레버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피로에 지쳐있고 단한 순간의 실수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부두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부두와 야드를 오가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매캐한 디젤 연기를 뿜어내는 수백 대의 트럭들이 뒤엉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고 그 사이를 컨테이너로 옮기는 스트레들 캐리어들이 위태롭게 오갑니다. 마치 거대한 금속 정글 속에서 벌어지는 혼돈의 카오스와 같습니다. 야드에 쌓인 컨테이너들은 또 어떻고요? 효율적인 동선 계획 따위는 애초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필요한 컨테이너를 찾기 위해 여러 개의 다른 컨테이너들을 몇 번이고 옮겨 쌓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작업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는 속절없이 낭비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말 21세기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항만이란 말인가?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거대한 금속 묘지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저는 수없이 보고서를 올리고 회의에서 외쳤습니다. 자동화만이 살 길이라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도입하여 항만 운영 시스템 전체를 혁신해야 한다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항만 운영,
시스템 TOS 자체를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번번이 거대한 벽에 부딪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났습니다. 항만 당국의 보수적인 관료들은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마이클, 자네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너무 급진적이군. 지금 시스템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나? 만약 실패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그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현재의 안정을,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강력한 항만 노조의 반발은 더욱 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노조 위원장 프랭크 코스텔로는 자동화를 노동자들의 적으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자동화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구호 아래 노동자들은 자동화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과 반감을 키워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동화가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체계적인 재교육과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상생할 수 있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은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노조의 표를 의식하여 이러한 갈등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관성과 기득권의 카르텔 앞에서 깊은 무력감과 환멸을 느껴야 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이 항만은 변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서서히 침몰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국제항만 운영 효율화 컨퍼런스 참석차 방문했던 한국의 부산항에서 제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꿔놓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참석이었고 오히려 아시아 항만의 한계를 직접 확인하고 돌아와 제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는 생각마저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나 자동차는 잘 만들지 몰라도 항만 운영 같은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아직 미국이나 유럽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굳게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비행기 창밖으로 처음 부산항의 모습이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다 위에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컨테이너 부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던 항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부두 위에는 작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레고 블록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들의 군무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신항터미널에 내려 직접 본 광경은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붉은색 암벽. 크레인키 크레인들이 마치 훈련받은 거인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고 정밀하게 움직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 중 하나인 24,000TU급 선박에서 쉴 새 없이 컨테이너를 내리고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높은 크레인 조종석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격 제어센터에서 숙련된 요원 한 명이 여러 대의 크레인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며 정밀하게 제어하고 있다는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전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혁신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두 위를 쉴 새 없이 오가는 컨테이너 운반 시스템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여전히 매캐한 디젤 연기를 내뿜으며 육중한 트럭들이 위험천만하게 부두를 질주했지만 이곳 부산 신항에서는 마치 미래 도시의 도로처럼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수백 대의 무인 운반 차량 AGV, 오토메이티드, 가이더드 빌컬들이 GPS와 AI의 정밀한 제어하에 최적의 경로를 따라 정확한 위치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잘 짜인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혹은 고도로 발달된 개미 왕국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는 듯 했습니다. 충돌 사고나 교통체증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끊임없는 효율성의 흐름만이 존재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옮겨진 야드야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거대한 야드 크레인 역시 완전 자동화되어 AI가 실시간으로 계산한 최적의 경로와 작업 순서에 따라 스스로 컨테이너를 정확한 위치에 쌓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테트리스 게임을 보는 듯 빈틈없이 컨테이너 블록을 맞춰나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습니다. 모든 컨테이너의 위치, 무게, 내용물, 목적지, 정보는 RFID 태그와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앙 통제 시스템에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었고 외부로 반출입되는 트럭들 역시 자동화된 게이트 시스템과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단 몇 초 만에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유기체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빈틈없이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와 속도, 그리고 정밀함 앞에서 저는 그저 압도당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산 신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중앙통제실을 방문했을 때 다시 한번 제 상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영화 속 우주선 관제실처럼 생긴 그곳,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는 항만 전체의 운영 상황이 실시간 데이터와 역동적인 3D 그래픽으로 시각화되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박의 이동 경로, 크레인의 작업 상태, AGV의 동선, 야드의 컨테이너 배치 현황, 심지어는 주변 해상의 날씨와 조류 정보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원은 놀랍게도 불과 10여 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들은 AI, 오션브레인의 도움을 받아
전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외 상황에만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K-PORTTCH의 박진우 박사는 제게 오션브레인의 경이로운 능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AI는 단순히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과거 수십 년간의 항만 운영 데이터와 실시간 정보를 딥러닝하여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최적의 운영 계획을 스스로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선박의 입항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AI는 즉시 해당 선박과 연결된 모든 작업 크레인 배정, AGV 동선, 야드 공간 확보, 트럭 배차 등 스케줄을 자동으로 재조정하여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모든 장비에 부착된 IoT 센서가 보내오는 진동, 온도, 소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시점을 알려주는 예제. 보전 시스템 덕분에 장비 가동률을 99%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선 항만 운영의 완전한 지능화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롱비치 항만에서 그토록 꿈꿔왔던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바로 그 미래였습니다. 저는 박진우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까?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적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해밀턴 씨. 이것은 수년간의 끈질긴 연구 개발, 과감한 투자,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한국은 지리적 한계와 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부산항은 동북아 물류의 허브로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국가적인 목표와 국민적인 염원이 있었기에 정부와 기업, 연구소가 하나 되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마침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빠르고 더 안전하며 더 친환경적인 스마트 항만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용하지만 강한 자부심과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부산항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고민해왔던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낡고 편협한 시각에 갇혀 있었는지, 제가 속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얼마나 변화에 둔감하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항만, 자동화와 스마트 물류라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압도적으로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였던 것입니다. 저는 부산항의 경이로운 시스템을 보며 깊은 감탄과 함께 한편으로는 제 조국, 미국의 암담한 현실에 대한 깊은 자괴감과 위기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뒤처지고 말 것이다. 저는 롱비치로 돌아가 이 충격적인 현실을 알리고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놀라운 현실과 압도적인 데이터들을 상세히 담아 롱비치 항만 당국과 노조,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항만 자동화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설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그들도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저의 싸움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부산항에서의 충격과 감동, 그리고 롱비치 항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돌아온 저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분석한 모든 것을 담아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스마트 항만의 경이로운 효율성, 압도적인 안정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기술력. 저는 이 명백한 증거와 데이터 앞에서는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마침내 롱비치 항만의 변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보고서를 항만 당국 이사회와 노조 지도부,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에게 배포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낙관적인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제 보고서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잠잠했던 롱비치 항만의 거대한 논쟁과 갈등의 폭풍우를 몰고 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합리적인 토론과 미래를 위한 고민 대신 저를 향한 비난과 불신, 그리고 변화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항만 당국의 보수적인 이사들은 제 보고서의 가치를 해서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특히 저의 오랜 상사이자 항만 운영의 실세였던 토마스 국장은 저를 따로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넓은 원목 책상 위에는 제가 제출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자네 보고서는 아주 흥미롭더군. 마치 공상과학 소설을 읽는 기분이었어. 하지만 말이야, 여긴 현실일세. 자네가 본 건 그저 아시아의 특정 항만이 보여주는 쇼에 불과할 수도 있어. 그 시스템이 정말 우리 롱비치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돌아갈 거라고 진심으로 믿나? 유지보수 비용은? 사이버 보안 문제는? 자네 보고서에는 온통 장밋빛 전망뿐이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부족해 보여.
그는 마치 제가 현실 감각 없는 몽상가라도 되는 듯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부산항의 구체적인 운영 데이터와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다중보안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됐네, 마이클. 우리는 수십 년간 이 항만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이 있어. 굳이 입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 자네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좀 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여. 그의 말 속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무지를 넘어선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완고함과 어쩌면 한국 기술에 대한 은연중의 무시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완고한 태도 앞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항만 노조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와 선동적인 언변을 가진 노조 위원장 프랭크 코스텔로는 제 보고서를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전면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조합원 수천 명이 모인 긴급 총회에서 연단에 올라 주먹을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이클 해밀턴이라는 차가 동양 이상한 로봇들을 끌어들여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 합니다. 수십 년간 이 부두를 지켜온 우리의 경험과 땀방울을 저 차가운 기계, 쪼가리들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동화는 소수의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기술자들의 배만 불릴 뿐 우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화 로봇들이 이 항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냅시다. 투쟁.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조합원들은 투쟁, 자동화 반대, 해밀턴 아웃을 외치며 열광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저에 대한 깊은 적개심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항만 곳곳에는 저를 비난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이 내걸렸고 제 사무실 앞에서는 매일같이 노조원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확성기를 통해 저를 노동자의 배신자, 로봇 앞잡이, 악마라고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고 일부 과격한 조합원들은 제 차에 낙서를 하거나 타이어를 펑크내는 비열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항만 전체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그들의 모습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 정치인들마저 노조의 눈치를 보며 제 주장에 등을 돌렸습니다. 항만 자동화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확보와 규제 완화는 그들의 정치적인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지만 노조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은 누구도 총대를 매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정치인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항만 노동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자동화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성급한 기술 도입보다는 현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사실상 노조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관성과 기득권의 카르텔 앞에서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명백한 진실과 데이터라도 그것이 기존의 질서와 이익에 반할 때는 이토록 쉽게 왜곡되고 묻혀버릴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산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선 미래를 향한 희망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롱비치 항만이 그리고 제 조국, 미국이 이대로 과거에 안주하다가 도태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채널이 막히자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저의 주장을 알리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먼저 롱비치 항만의 비효율성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주요 해운사들과 물류,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K-스마트 항만 도입 시 얻게 될 막대한 경제적 이익 마이너스 운송시간 단축, 물류 비용 절감,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마이너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조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망설이던 그들도 계속되는 물류 대란과 비용 상승, 압박 속에서 점차 제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산항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몇몇 기업들은 K-스마트 항만의 압도적인 효율성을 직접 경험했기에 저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또한 항만 자동화 및 스마트 물류 분야에 저명한 학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에게 연락하여 K-스마트 항만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부산항의 성공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었고 재분석 결과에 동의하며 기꺼이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세대 항만 기술 포럼을 조직하여 학술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주요 언론기고를 통해 항만 자동화의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막연히 자동화를 반대하던 여론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한국의 박진우 박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기술적인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저의 어려운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제가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K-스마트 항만의 우수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최신 기술 정보와 추가 분석 자료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K-스마트 항만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해밀턴 씨, 자동화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희 K-스마트 항만 시스템은 다중 안전장치와 AI 기반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인간의 실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자동화 장비에는 수십 개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주변 환경과 다른 장비와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AI가 즉시 작동을 멈추거나 경로를 변경합니다. 또한 원격 제어 시스템 역시 숙련된 오퍼레이터가 여러 단계의 안전 절차를 거쳐 운영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수동 개입이 가능합니다. 지난 5년간 부산 신항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에서 중대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 작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터미널과 비교할 때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그는 또한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항만 시스템은 국가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군사 수준의 다중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 그리고 AI 기반의 이상 행위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모든 운영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별도의 폐쇄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 인터넷망과는 원천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안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과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제가 반대론자들의 막연한 불안감 조장을 반박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롱비치 항만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크레인 사고만큼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항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출발한 대형 선박에 실려온 긴급 의료 장비 컨테이너 수십 개가 부두에서의 복잡한 수작업 처리 과정 중 발생한 데이터 입력, 오류와 통관 지연으로 인해 제때 병원으로 운송되지 못하고 항만에 며칠 동안 발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응급수술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위험에 빠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롱비치 항만의 낙후된 물류 시스템과 행정처리 능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K-스마트 항만의 지능형 운영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드는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부산항처럼 모든 컨테이너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통관 절차가 자동화되어 있으며 AI가 최적의 운송 경로를 예측하고 배차하는 시스템이었다면 결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항만 당국과 지역 사회의 시스템 전면 개혁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외침은 이전보다 더 큰 울림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비효율 그리고 K-스마트 항만이라는 명백한 대안의 존재는 서서히 롱비치 항만의 여론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랭크 코스텔로가 이끄는 노조의 저항은 완강했고 항만 당국 이사회의 최종 결단은 내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롱비치 항만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쳐갔지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부산항에서 보았던 희망의 빛,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한국의 파트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 장비 컨테이너 지연 사태는 롱비치 항만의 낙후된 시스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것이 즉각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감을 느낀 반대 세력의 저항은 더욱 조직적이고 거세졌습니다. 프랭크 코스텔로가 이끄는 항만 노조는 인간 존중, 로봇 반대라는 감성적인 구호를 내걸고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항만 곳곳에서 소규모 작업 거부나 태업을 벌이며 항만 운영에 차질을 빚게 했고 지역사회 축제나 행사장에까지 찾아가 자동화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며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코스텔로는 지역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저를 노동자들의 피눈물 위에 자신의 기술적 야심을 세우려는 냉혈한 엘리트로 매도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의 눈물 섞인 연설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비난 여론은 다시 거세졌고 저는 한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만 당국 이사회 내의 보수파 역시 코스텔로와 암묵적으로 연대하며 저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나치게 한국 기술에 경도되어 객관적인 판단력을 상실했다거나 노조와의 갈등을 심화시켜 항만 운영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를 들어 저를 스마트 항만 추진단 책임자 자리에서 해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토마스 국장은 제게 최후 통첩과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마이클, 더 이상은 안 되겠네. 자네가 공식적으로 K-스마트 항만 도입 주장을 철회하고 노조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지 않는다면 나도 이사회의 해임 요구를 막을 명분이 없네. 자네의 경력을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판단하게. 그의 말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신념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여 자리를 보존할 것인가? 저는 밤새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의 진심과 K-스마트 항만의 비전을 믿고 지지해주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롱비치 항만의 비효율성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주요 해운사들과 물류, 기업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으로 경제연구소에 롱비치 항만 운영 시스템,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롱비치 항만의 현재 시스템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5년 안에 동부가 허브 항만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푸산항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면적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항만 당국과 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만 자동화 및 스마트 물류 분야의 전문가 그룹 역시 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기술 분석을 통해 K-스마트 항만 시스템의 우수성과 안전성,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특히 MIT의 한 저명한 물류 시스템 전문가는 포브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부산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선 미래를 향한 국가적 비전과 과감한 실행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롱비치 항만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다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부산항 현재 상황 및 대비 강화 바로 그 무렵 저는 한국의 박진우 박사와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하며 기술 동향과 함께 부산항의 최신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부산항이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 속에서도 K-스마트 항만 시스템의 뛰어난 예측 및 최적화 능력 덕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항만들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부산항으로 몰려드는 물동량이 급증했지만 AI 기반의 오션 브레인 시스템이 이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24시간 막힘없이 항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지금 부산항은 미래를 위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밀턴 씨가 방문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진화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고 완전 자율 운항 선박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관제 시스템 구축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카덕도 신공항과 연계될 진해 신항은 단순한 항만을 넘어 육해공복합 스마트 물류 허브로서 동부가 물류의 지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감탄과 함께 깊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인 갈등과 반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은 저만치 앞서 나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결정적 위기에고 마이너스 피크신 그리고 마침내 롱비치 항만의 운명을 결정지를 마지막 시험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연말 최대 성수기 시즌이 시작된 것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초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는 연중 물동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야말로 항만 운영의 모든 역량이 시험받는 기간입니다. 이미 여러 물류 분석 기관에서는 올해 롱비치 항만으로 유입될 물동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며 현재의 낙후된 시스템으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최악의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롱비치 항만, 다가오는 쓰나미에 대비되었는가? 크리스마스 악몽, 물류 대란이 선물 배송을 막을 수도와 같은 불안감을 조장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항만 전체의 불길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반대 세력 내부 균열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반대 세력 내부에서도 미묘한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온건파 노조 간부들이 비공식적으로 저를 찾아와 자동화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재교육을 보장하는 단계적이고 상생적인 자동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타진해왔습니다. 그들 역시 항만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항만 당국 이사회 내부에서도 토마스 국장을 비롯한 일부 중도파 이사들이 더 이상 코스텔러 위원장의 강경 노선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직접 연락해오지는 않았지만 이사회를 통해 K-스마트 항만 기술의 단계적 도입 및 효과 검증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보수파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1월 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아시아에서 출발한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롱비치 항만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항만 입구는 순식간에 입항을 기다리는 배들로 가득 찼고 부두는 밀려드는 컨테이너를 감당하지 못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물류 대재앙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롱비치 항만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침몰하고 말까요? 모든 것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의 파도 앞에서 결정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혼돈의 바다를 바라보며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11월 말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마침내 우려했던 물류 쓰나미가 롱비치 항만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공장에서 생산된 연말 상품들을 가득 실은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그야말로 매일같이 쉬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 밀려들었습니다. 항만 입구는 순식간에 입항을 기다리는 배들로 거대한 병목 현상을 이루었고 그 대기행렬은 수평선 너머까지 아득하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운영센터 창밖으로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부두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하역된 컨테이너들을 옮겨놓을 야드 공간이 부족해지자 임시로 부두 통로와 도로변까지 컨테이너들이 무질서하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LGV와 자동화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부산항과는 정반대의 풍경. 이곳에서는 여전히 육중한 디젤 트럭들이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며 좁은 통로를 비집고 다녔고 컨테이너를 옮기는 스트레들 캐리어들은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크고 작은 접촉사고와 컨테이너 낙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때마다 항만 운영은 부분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크레인 운전사들과 트럭 운전사들은 살인적인 초과 근무에 내몰렸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일하는 것이 다반사였지만 그들의 눈은 퀭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조작 실수는 빈번했고 컨테이너 위치를 잘못 입력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옮기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이 속출했습니다. 한 번은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할 최첨단 의료 장비가 담긴 컨테이너가 엉뚱한 야적장에 잘못 적재되어 꼬박 사흘 동안이나 방치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사건 이후 개선을 약속했지만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인재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만과 연결된 도로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나가려는 트럭들과 빈 컨테이너를 반납하려는 트럭들이 뒤엉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운전사들은 차 안에서 쪽잠을 자거나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 경적을 울려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그리고 교통체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연일시청과 항만 당국의 항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물류 창고처럼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운영센터에서 밤을 새우며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았습니다. 밀려드는 선박 입항 요청과 화물 처리, 지연 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대는 항해 전화 속에서 저는 무력감과 함께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더 강력하게 주장했더라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더라면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롱비치 항만은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과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부산항과의 극명한 대비 강화 바로 그때 제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 한쪽에 띄워놓은 실시간 국제항만 뉴스 속보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물류 대란 속 나 홀로 순항. K-스마트 항만 부산항. 사상 최대 물동량에도 막힌 비결은 AI. 오션 브레인. 뉴스 영상 속 부산항의 모습은 제가 보고 있는 롱비치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선박들이 입항하고 있었지만 항만은 조금의 혼잡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크레인과 LGV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컨테이너를 실어 날랐고 야드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연결 도로는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AI 기반의 오션 브레인 시스템이 물동량 증가를 사전에 예측하고 모든 자원을 최적화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지만 평균 선박 대기 시간은 오히려 10% 단축되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롱비치에서 발이 묶인 일부 선박들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하역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시아의 경쟁 상대 정도로 여기던 그 항만이 이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앞서 나가 심지어 우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주는 구원투수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을 받아들인 자와 거부한 자의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롱비치 항만 마비 사태는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 미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 아마존 같은 대형 유통기업들은 제때 상품을 공급받지 못해 연말 대목을 망쳤고 중소기업들은 수출입길이 막혀 도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급등했고 메이드 인 USA 제품조차 부품 조달 문제로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롱비치발 물류 대란, 미국 경제를 마비시키다.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배송, 지연 통보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항만 당국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 타겟, 홈디포 등 미국의 주요 대형 유통기업 CEO들과 머스크, MSC 등 글로벌 해운사 대표들이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롱비치 항만 당국과 노조가 일주일 안에 항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K-스마트 항만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물량을 시애틀, 타코마 혹은 필요하다면 태평양 건너 부산항으로 영구적으로 이전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발표는 롱비치 항만 당국과 노조 그리고 지역 사회 전체에 핵폭탄급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연방정부 교통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항만 당국 이사회와 노조 지도부를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당장 항만을 정상화시키고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리시오. 정치인들은 더 이상 노조의 눈치를 볼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코스텔로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움직임마저 보였습니다. 프랭크 코스텔로 위원장의 입지는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그가 외치던 노동자 생존권 투쟁은 이제 항만 전체를 공멸로 이끄는 낡은 몽리로 치부되었고 심지어 그를 지지했던 강경파 노조원들 사이에서도 위원장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자동화를 받아들이고 일자리를 지키는 게 현실적인 선택 아니냐? 는 불만과 분열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립되었습니다. 항만 당국 이사회 역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 국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은 코스텔로와의 오랜 유착 관계를 끊고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 변화를 거부하던 보수파 이사들은 사퇴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마침내 항만 당국 이사회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롱비치 항만 스마트화 추진 계획을 최종 의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회에 저 마이클 해밀턴을 다시 초청하여 K스마트 항만 모델에 대한 최종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제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혼돈의 항만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사회가 진심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롱비치 항만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닌 K스마트 항만이 가져올 희망찬 미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상생과 협력의 비전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이사회의 최종적인 결단, 그리고 변화를 향한 우리의 진정한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 롱비치 항만 당국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더 이상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는 무거운 현실 인식이 감돌았습니다. 저를 노려보던 적대적인 시선들은 사라졌고 대신 많은 이들의 눈빛 속에는 마지막 희망을 갈구하는 절박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K스마트 항만의 기술적 우수성이나 경제적 효과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롱비치 항만이 겪었던 끔찍한 물류 대재앙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처한 현실과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회 여러분, 우리는 방금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낡은 시스템은 더 이상 글로벌 물류 경쟁 시대에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미 성공적으로 검증된 미래, K스마트 항만이라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도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고통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용기를 내어 이 길을 선택한다면 롱비치 항만은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미래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프랭크 코스텔로 위원장이 마지막 반론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힘과 분노가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동화의 위험성과 일자리 감소 문제를 언급했지만 그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렸고 이사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이사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명백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사회 의장이 최종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롱비치 항만 전면 자동화 시스템 도입 및 KPORTTCH 기술 파트너십 체결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찬반 의사를 묻는 의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고 결과는 예상대로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정. 롱비치 항만 마침내 K스마트 항만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면적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곳곳에서 참았던 안도의 한숨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외로웠던 싸움 끝에 마침내 얻어낸 승리.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벅찬 기대감이었습니다. 저 멀리 프랭크 코스텔로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하지만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는 모습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노조위원장 자리에서 불신임당하고 쓸쓸히 은퇴했다고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려 했던 자의 당연한 말로였습니다. 결정은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제가 책임자로 임명된 스마트 항만 추진단은 즉시 한국의 K-PORTTCH가 공식적인 기술 협력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식에는 박진우 박사를 비롯한 한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롱비치를 방문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악수를 나누며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양국 항만, 물류 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곧이어 롱비치 항만에는 역사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최첨단 자동화, 암벽 크레인과 야드 크레인이 속속 설치되었고 수백 대 LGV들이 보도 위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중앙통제실에는 AI 오션 브레인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한국과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협력하며 시스템 안정화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노조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대규모 노동자 재교육 및 전환 배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노동자들도 체계적인 교육과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스마트 항만 전문가로 거듭나면서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특히 빅주처럼 과거 자동화 반대에 선봉에 섰던 베테랑 노동자들이 이제는 젊은 후배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멘토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K스마트 항만 기술 도입과 함께 사람 중심의 혁신이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 롱비치 항만의 중앙통제실에서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진 역동적인 물류 흐름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과거의 낡고 혼잡하며 비효율적인 항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K-스마트 항만 기술과 우리의 땀과 노력이 만나 탄생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스마트 항만이자 미래를 향해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선박 대기 시간은 거의 사라졌고 컨테이너 처리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해운사들과 화주들이 다시 롱비치 항만으로 몰려들고 있고 우리 항만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뛰고 있습니다. 최종 성찰 및 감사전은 가끔 제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이 놀라운 변화를 보며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깊은 편견과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던 과거의 저,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려 했던 동료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동과 방해를 일삼았던 반대 세력, 그리고 그 모든 벽 앞에서 홀로 외롭게 싸워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부산항에서 목격했던 압도적인 미래의 증거와 박진우 박사를 비롯한 한국 파트너들의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기술력과 혁신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졌던 미국 최고라는 오만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세상은 넓고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와 기술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과 잠재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국제항만협회 IAPH는 롱비치 항만과 부산항의 성공적인 스마트 항만 구축 및 협력 사례를 글로벌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하고 해밀턴-박 어워드라는 이름의 상을 제정했습니다. 이 상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우리 모두의 용기와 노력에 대한 찬사이며 무엇보다 K-스마트 항만 기술의 세계적인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K-스마트 항만 기술은 단순히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무역 장벽을 낮추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과거의 저 자신을 반성하며 이제 저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의 기술과 정신이 없었다면 제 조국, 미국의 항만은 여전히 과거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미래 물류의 심장입니다.